자, 며칠 또 신경을 안 쓴 사이에 슬금슬금 개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김태호가 지금 어제 노무현 묘소를 참배하고 대선을 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자가 또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편 없이 가야 하고 분열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고 하고 따지고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 공존의 협치를 해야 된다. 자기가 이번에 선택을 받으면 여야 대표와 공존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협치를 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지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해서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민투표 붙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할 이야기가 많을 건데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다 충북지사가 나서서 지역의 대표를 상원을 만들어 가지고 상원을 시키자. 그래서 양원제로 가자는 거죠. 사원, 상원. 그래서 하원은 국민이 뽑고 상원은 지역 대표를 자기들이 정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지방 분권형 지역 균형 개헌을 하자. 이제는 상원 이야기하면서 개헌하는 자까지 나왔습니다. 박용진이 야도 또 개헌을 들고 나왔어요. 분권은 대통령제 개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거다.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개헌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개헌 의지에 대해서 피력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토지 공개념 개헌을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 어떤 언론 국민일보에서는 칼럼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대선 때만 등장하는 개헌, 이거는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민 70%가량이, 국회의원 90%가량이 개헌 찬성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용두사미로 끝난다. 그래서 87년 체제도 모순이 있으니까 이제 개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개헌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화국을 열자 이럽니다. 자,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라는 자가 개헌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쏙 전해 들어오는 이야기는 개헌 이제 안 할 걸 이렇게 또 흘립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흐름들이 다 장난이라고 봅니까? 신호 보내는 거예요. 김태호가 노무현 무덤에서 개헌 이야기를 한 것은 지가 되면 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나는 개헌에 찬성하여 하면서 대통령에 나서는 척 하는 겁니다. 심지어 충북지사까지도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고 경북지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안상수도 개헌 이야기했죠. 이제 하나 더 늘었습니다. 김태호도 개헌 이야기했죠. 경북지사도 개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을 하는데도 개헌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겉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 안 한다, 괜히 개헌하지도 않을 건데 너무 개헌할 것처럼 바람 잡지 마라, 저보고 이렇게 또 쓰리쿠션으로 전달해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벌거벗은 세계상가 하는 데서요,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포위해가지고 금나라 성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고양이 1000마리, 제비 1000마리만 잡아주면 돌아갈게. 그래서 금나라가 그걸 잡아주니까 거기다가 그 동물들의 기소 본능을 이용해서 기름을 길게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꼬리네. 그래서 그 성 내부를 불태우고 그때 기습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하고 싶어서 안달인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곳곳에 있어 여당 내부의 대선 주자는 다 개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도 지금 김태호부터 시작해서 안상수부터 또 경북지사 이철우까지 다 개헌을 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입 다물고 있지만 개헌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 자들은 바보라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까요? 대선 나와서 할 이야기가 그렇게 없어서 개헌을 말할까요?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속셈에는 결국 문가리 쪽에서 자기를 갈구지 마라, 나는 한편이다라는, 같은 편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은요, 쭉 가다가 아마 윤석열이 무너지는 시점,
그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은 무너지는 시점. 그리고 이재명이 문제가 되는 시점. 이 타이밍에 개헌이 다 동의해놨고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 개헌안이 다 만들어져 있대요. 하도 오랫동안 개헌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국회의장실 산하 그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유인태가 분과위원장이잖아요. 정치분과. 그래서 국회 박병석 의장 밑에 있는 개헌기구에 벌써 개헌안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상당수의 야당 의원들도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는 금방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한 며칠, 일주일만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딱 시작하면 곧바로 개헌으로 몰고 갈 거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언론사 곳곳에서도 지금 개헌 동조 세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추진될 것인데 우리가 이 개헌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추진되기 위한 야권 내부의 배신 세력까지도 지금 문가리 쪽에서 확보해 두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양자 대결 한길 리서치에서 윤석열이 조금 올라갔다. 윤석열이 41.1, 이재명 36.9인데 자, 최재형이 두각을 내어서 최재형도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38.8대 30.9 그래도 한번 붙어 볼만한 차고 이낙연과는 이낙연 35.9 최재형 29.8이라는 겁니다. 범야권 후보 지지율에서 최재형이 8.7로 홍준표 턱 밑에 갔고 어떤 조사에서는 최재형이 2위가 나오는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신문이 지지율 반등 최재형, 윤석열과 양강 구도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 TBS 공동 발표에서는 최재형이 여론조사에서 8.1%가 나와서 전체 4위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홍준표 4.7, 유승민 2.8보다 앞서서 윤석열이가 1위로 26.9인데 윤석열에 이어 범야권은 2위, 전체는 4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재형이 구설수에 오를 만한 부분이 없고 말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신중한 모습이라서 신뢰를 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모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가 지지율 20%를 넘었어서 강력한 대권 주자로 가는 데는 현재 최재형의 모습으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윤석열은 굉장히 위태롭고 허술하지만은 대중이 윤석열 같은 타입에 있어서 정치적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즉 대선 묵기다 이래 봅니다. 근데 최재형은 아직 본인이 여러 가지 행동이나 또 본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대선 묵기다라고 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최재형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제 패권 정치, 개파 정치 부분에 대해서 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정권 교체를 같이 할 동지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전제가 동당 내부에 친윤, 친체 개파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를 의식했는지 그 말을 하면서 언론에 개파 정치 프레임을 내세워 보도하는 등 어수선하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 지난 시절 개파 갈등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국민의 동당 당원이나 지지자 아니냐.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니 둘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윤이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며 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최재형이 정치력을 지금 한계를 나타낸 부분이 있어요. 최재형이 지금 여권이 무분별한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하고 있다. 솔직히 그 딸 둘이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 공작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을 하면서 윤석열, 안철수, 나 최재형 서있어 만나가지고 공작 정치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자. 너 둘이는 이야기를 했대.
내가만 이렇게 찬성하면 3명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몰고 갔다면 아마 최재형은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을 탁 코를 끼웠을 거고, 결국 자기 이미지도 좋아지고, 저 사람이 남의 불행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범보수 진영의 승리에 대해서 사심이 없이 하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어줘야 그게 최재형의 이미지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재형 입으로 개파 정치를 말하고 그걸 가지고 만나자 하는 것은요, 저는 최재형이 주변에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재형이 윤 안의 비방 벽화 표현 자유 내세운 인격 살인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 종로에 가면 우미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김두한이 노는 극장 우미간 그 자리죠. 그 우미간 호텔 1, 2층이 참치집이고 텀앤탐스였는데 장사가 안 돼가 다 문을 닫았어요. 종로 2가 그 골목 안에 있죠. 젊음의 그림가. 그러니까 그 호텔 사장이 여정원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건물이에요. 그래서 망한 업체들 내보내고 그 자리를 살려가지고 1, 2층을 합쳐서 홍길동 서점이라고 중고 서점을 굉장히 크게 차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아마 대깨문에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긴 자기 건물 1층 담벼락에다가 줄리의 남자들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김건희를 겨냥한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거 아무리 지 건물이라도 일개 건물주가 식은방을 떨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친대깨문 유튜버 등에서 하는 말을 지금 이 홍길동 중고서점 대표 우미간 호텔 대표 여정은이가 지금 이걸 갖다가 직접 의뢰해서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는요, 2000년에 우미간 틀을 6층 건물 40억 가량에 사가지고 있는데 전남 광주에 호텔을 가지고 있고 집은 광주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화계나 뭐 이 연극계 이런데 발이 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건물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브레이크 뉴스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아주 내놓고 해버렸더만요. 그래서 건물 외벽에 그런 그림을 그린 거는 왜 그랬냐니까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며 아주 내놓고 이름하고 그런 거를 보도해도 되냐니까 해도 된다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건물이지만은 표현의 자유라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은 윤석열 부인 줄리라고 이야기한 벽화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저질 비방이자 정치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살인이다. 자, 종로에 어느 중고 서점에 이런 벽화가 걸렸다는 걸 보는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태행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런 더러운 폭력을 당장 중단시켜야 된다. 아무리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검증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매우 잘했고요. 자, 여기에 넘어서서 아예 이 공작 정치에 대한 부분에 오늘 비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 잘 되면 안철수까지 세 사람이 공작 정치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아마 최재형 씨 지지율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할 거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공격당할 때도 막고요. 지금 동당은 절대 여권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안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간첩 비스무리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들 지켜야 된다.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안철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